소설가 정지돈입니다. 저는 김희용 아키텍츠 설계사무실 운영하고 지금 홍익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희용입니다. 스케일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건축계에서 이제 잘 알려진 뭐 휴먼 스케일이라는 말도 있고, 사람이 척도가 됐건 아니면은 뭐 돈이 척도가 됐건 어떤 사람들한테, 뭐 부동산이 됐건 그 각자 보는 방식이 있을 텐데, 일반적으로는 들이대지 않는 스케일, 척도를 가지고 도시를 보고 싶기도 했고, 근데 만약에 을지로라면, 그리고 세운상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척도가 어울릴까?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올린 건 우선은 해상도라는 척도예요. 해상도가 이제 보통 사전적 의미는 화면 또는 인쇄에서 이미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, 그 안에 픽셀 수, 뭐 화소, 선명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컫는 말인데, 사실은 이 해상도가 저는 저희 도시의 역사, 특히 현대 도시의 역사, 그리고 더 크게는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밀도가 더 높고 화소수가 더 빽빽하고 그럴수록 더 뛰어난 그 스크린이 되는 거거든요. 도시도 그렇게 가고 있고. 근데 그 한편에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를테면은 그런 뛰어난 스크린들이나 디스플레이가 나왔을 때 브라운관이 밀려나듯이 예전 디스플레이들은 저해상도의 이미지들은 밀려나거든요. 근데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저해상도의 도시들, 공간들은 밀려나고 있고. 그래서 같은 도시 안에 어떻게 보면은 고해상도와 저해상도가 막 겹쳐 있는 거죠. 제가 사실 그 독일의 미술가죠, 히토슈타이어의 개념에서 좀 영감을 받기도 했거든요. 그 푸어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, 한국어로는 빈곤한 이미지로 번역되는 그런 개념인데,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고 그 이후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다들 하고 이럴 때 보면, 처음에는 다들 이제 좋은 카메라 생기면 해상도 높은 거, 화소 높은 걸로 해서 막 사진도 찍고 이러잖아요.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데,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인다거나 별로라서 그냥 자글자글한 이미지, 필름 이미지로 필터를 씌우기도 하고,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저해상도 이미지, 옛날에 저희가 필름이라던가 아날로그, 좀 레트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나 화면에 끌리듯이 공간도 그런 저해상도의 공간에 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엄청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, 소위 말하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해상도의 문제가 곧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. 그러면 이미지의 문제라도 겹쳐지고, 이를테면 현대 도시는 실제로 뭔가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미지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해상도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계급과 역사까지 잴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한편으로는 엄청 세련되고 새로운 신축 건물에 막 깔끔하고 깨끗한 대리석 있고 막 이런 곳에 가고 싶은 반면에, 또 한편으로는 을지로의 진짜 낡은 건물에 어디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카페를 열기도 하고 그런 욕망도 있고,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, 뭐 그냥 봤을 때는 이 어떤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너무 새 것 같기만 하고 그 크고 화려한 걸 쫓아가는 것들은 나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좋다,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될 수도 있고,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면은 있지만, 해상도의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만은 접근할 수 없을 것 같다, 이것이 되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다,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. 세운상가 같은 경우가 어떤 기술의 메카에서 오히려 예전에 낙후된 곳으로 전락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 제가 말한 그 해상도라는 게 기술하고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이 세운상가랑 되게 어울리는 어떤 스케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뭔가 글을 봤을 때 되게, 그러니까 글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프린트 해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, 또 혹은 뭐 이번에 쓰신 글이 더 그러실 수도 있는데, 굉장히 이렇게 구축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그냥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도시의 스케일을 해상도라는 키워드의 글이었는데, 그렇게 이제 또 치환을 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이제 기술의 변화, 혹은 TV
그 스크린에서의 그런 해상도를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신 게 가장 제가 조금 착안을 한 부분이었습니다. 진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도 옛 모습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,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을 되겠죠. 뭐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을지로 플러스 뭐 이제 세운상가, 사실 뭐 스케일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. 세운상가라는 굉장히 큰 메가 스트럭처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그냥 막 허물어질 듯한 그런 도시의 이제 체계도 뭐 을지로 종로는 그냥 되게 반듯하게 도시 구획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을지로의 골목길들은 또 굉장히 그냥 옛날 그런 패브릭들이 또 같이 섞여 있고 그런 뭐 도시에서의 스케일도 굉장히 달랐고 또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도 굉장히 또 다양한 게 이제 북측으로는 이제 제를 지내던 조선시대 이제 종묘도 있고 또 인접해 있는 그런 을지로의 골목들 그리고 뭐 세운상가라는 이제 굉장히 또 매시브한 어떤 볼륨을 가진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측으로는 이제 을지로 종로 이제 그쪽에 이제 근현대 건축물들 있잖아요. 또 딱 제가 선택한 그 이게 큰 대지 그 사이트에서의 뭐 저희 지점에서는 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종로타워도 있고 또 뭐 3.1 빌딩도 있고 뭐 SK 그 그룹의 본사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근현대 건물들도 이렇게 좀 포착이 되고 또 남쪽으로는 이제 남산인데 지금 을지로 일대에 다른 재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고 있는 뭐 타워 크레인 그런 뭐 여러 켜의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여기에 이제 방문한 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. 왜냐면 그걸 모르고 보면 그냥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구나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딱 포커싱을 해주는 거죠. 딱 종명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근현대 건축물을 바라보는 프레임 지점을 만들어주고 네, 을지로 뭐 이제 멀리는 또 타워 크레인 그러면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딱 그 응시점에서 같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예를 들어 뭐 세운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릴 수 있게끔 비율을 이렇게 포커싱 해주고 비유의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 게 저희 구조물에서 하고자 했던 네, 그런 점이에요. 네. 외형은 우선은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더 순수한 어떤 뭐 구조물이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고요. 그리고 세운상가 쪽으로는 우선 이렇게 조금 경계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반듯한 평평한 인면을 가진 벽이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여러 그런 응시점들을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그 응시점으로의 뭐 그런 뭐 방향성이랄까 네, 그런 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렌즈들이 튀어나온 그런 형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사실 외피랑 내피 다 이렇게 마감을 해서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. 근데 매끈하게 하면은 뭐 이제 여러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뭔가 그냥 하나의 굉장히 솔리드한 하나의 그냥 오브제가 그냥 하나의 픽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. 괜히 또 그러면 그 디테일이 또 하나의 픽셀로 또 읽힐 수도 있고 거기 박혀있는 나사 하나도 하나의 픽셀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면 그냥 이 전체가 또 뭐 하나의 픽셀로 읽힐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재미난 생각들로 최근에 조금 더 그 실제 지어질 이 스케일에 대한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모든 현장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조금 현장에서 결정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.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이 프로젝트의 뭐 제일 저희가 의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구조물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4개의 그 시점들을 마련을 해주는 거였어요. 그래서 하나의 구조물, 뭐 4개의 시나리오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 명도 있는데 우선 이 2층에 올라와서 3군데 이제 그 시점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저희가 설정해둔 그 시점이 아무래도
컴퓨터로 3D로 모델링을 하면서 설정했던 시점들이 실제 작동을 하는지, 그 중에 하나가 저쪽 종묘 쪽으로나 저쪽 근현대 건축물 쪽은 다 잘 잡혔던 것 같고, 하나가 이제 남측으로 현재 이제 타워 크레인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미래의 모습에 대한 시점이 조금 다르게 잡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오프닝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마감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있는데, 뭐 1층 부분은 조금 이제 마감을 뺀 부분이 이제 조금 변동된 상황입니다. 재료 면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속으로 다 구축을 했어요. 그래서 밖에는 30에 30짜리 각 파이프, 그리고 내부는 이제 갈바 마감으로. 내부만 마감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설정해준 그 뷰가 최대한 강조되고 순수하게 그 부분만 프레이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내부는 마감을 하고 이제 도장으로 깔끔하게 가장 순백색으로 마감을 하고, 그 다음에 외부는 이제 이 구조물의 그 틀이 되는 각 파이프의 그 프레이밍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. 그 실제 이 구조물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일반인들도 보고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그 2달 동안의 이제 임시 구조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런 경제성에 대한 고민,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부재마다의 그 규격 치수들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더 과하게 설계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리드로 해서 이제 폭은 450, 높이는 800으로 된 이제 그리드로 만들어진 거고,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프닝이야 이제 사람이 섰을 때 시점, 저희 눈높이에서의 오프닝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오프닝의 사이즈는 또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피사체가 보여야 되는 정도의 이제 프레임은 돼야 돼서, 뭐 그런 구축적인 거랑 저희가 의도하는 것과 접점에서 마련이 된 것 같아요. 저희 개구부들이 조금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딱 뚫린 하나의 그 오프닝을 통해서 얇은 이 철판 면을 경계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조금 그 깊이감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깊이감이 뭔가 더 서로 간의 관계를 깊게 맺어주지 않나? 네.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복면으로 살짝 이렇게 깔때기 같은 그런 평면상의 모습들이 보이는데, 그런 걸로 조금 더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우선 그쪽 프레임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. 우선 세운상가라는 그 사이트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세운상가라는 이 건축물이랑 이 주변에 대한, 혹은 더 크게는 이제 정시돈 작가님도 사실 그 도시에 대한 스케일에서부터 작게 진짜 도면의 스케일에까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, 저도 그냥 건축을 하면 되게 이렇게 더 컴퓨터 모니터나 뭐 화면, 물론 현장에 오면 1대1에 그걸 보게 되지만 더 큰 스케일과 이것과의 그런 관계, 해상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되게 뜻깊었던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